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It's more fun in the Philippines. 이 문구 다들 아시죠? 필리핀 관광부가 2012년부터 관광 프로모션을 위해서 사용해왔던 슬로건입니다. 필리핀 관광부가 내년에 이 문구를 변경할 것이라는 소식이 올라왔네요. 새롭게 리플래시하겠다는 건데요. 한 해에 150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찾고 있는 필리핀이 내년부터는 more fun을 넘어서 과연 어떤 나라로 리플래시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지 2019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대들을 모아서 오늘의 뉴스 필리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계엄령의 전국 확대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어서요. 먼저 이 소식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최근 비사야스와 비콜 지역 등에 병력을 재배치했습니다. 메모랜덤 오더 32호에 따라서 해당 지역에 병력이 배치가 된 건데요. 이 상황을 놓고 필리핀 정부와 야권이 계엄령의 전국 확대를 위한 조치가 아닌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조치가 계엄령 확대와는 무관하게 취해진 조치이고 오히려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의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는 것이 필리핀군 AFP 대변인 에르가르드 아레발로 장군의 설명입니다. 메트로 마닐라를 비롯해 필리핀 내 여러 지역에서 불법 시위와 테러 등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군사적 조치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헌법상 권리가 더 존중되어질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테러 사건들을 살펴보면 2016년 9월에 있었던 다바오 시장 폭탄 사건이나 또 얼마 전에는 네그로스에 사탕수수밭에서 9명이 피살되는 사건도 있었죠. 정부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신인민군 NPA의 소행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들에 대한 대테러 대비를 위해 주요 지역에 군 병력을 배치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중이라는 주장입니다. 사실 필리핀의 현 상황이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국가 체제의 전환을 위한 국민 투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다소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다소 감지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계속해서 선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총기 사고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계엄령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군의 통제로 치안을 유지하려는 현재 상황과 무엇이 다른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물론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번에 명령서가 발부된 지역 외에 다른 지역까지 군 병력 배치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전국적으로 계엄이 확대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 군이 나서서 일반 국민들의 생활을 통제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분명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도 다가오고 하니까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필리핀을 방문했었죠. 최근 필리핀과 중국 간의 관계가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나라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가까운 관계인데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필리핀 정부에서는 대중 관계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필리핀과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대한 분석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제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별로 이득이 될 것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으로부터의 대규모 경제 지원을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필리핀 정부의 계획과는 좀 차이가 있는 내용이죠. 실제 내용은 어떤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흔히들 필리핀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가 어디일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얘기가 되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 아니면 미국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필리핀 통계청 PSA에서 조사한 외국인 직접 투자액 기준 1위 국가는 네덜란드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순위 면에서 1위인 것뿐만 아니라 그 금액에서도 2위인 싱가포르와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1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위는 싱가폴로 6억 8천만 달러 정도, 3위가 미국 순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느 정도일까요? 중국이 작년 한 해 동안 필리핀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2,800만 달러 정도로 네덜란드에 비하면 50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이 되겠네요. 다음은 양국 간 교역에 대한 사항인데요.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중국은 무척 중요한 교역 상대국입니다. 작년 한 해 교역량이 500억 달러를 넘어섰으니까요. 주요 교역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교역이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수입은 많고 수출은 상대적으로 적은, 그러니까 무역 적자 상태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필리핀에 매월 20억 달러 정도를 수출하는 반면에 필리핀은 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9억 달러 정도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좋은 뉴스는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내용은 ODA, 그러니까 공적 원조인데요. 이건 수출이나 직접 투자와는 달리 국가가 다른 국가를 도와주는 원조의 개념이죠. 이 ODA에서도 중국은 필리핀 전체의 0.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위는 일본이고 월드뱅크와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필리핀의 주요 ODA 지원 소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에서는 마지막으로 필리핀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숫자를 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그만큼 경제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수치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이 1위, 연간 한 160만 명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미국을 제치고 2위입니다. 작년에 96만 명 정도가 필리핀을 방문했는데요. 문제는 이 중국인들의 상당수가 메트로 마닐라 내, 그것도 마닐라 베이 쪽에 거주를 하면서 온라인 도박과 카지노 등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때문에 이 지역의 부동산 임대료가 전년도 대비 67%나 급등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문제가 생겼다는 분석이죠. 오늘 통계 자료와 이에 대한 분석 기사를 보면 사실 지난 과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중국 관계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시진핑 주석의 방문 이후에 필리핀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최근 이 중국의 투자와 지원이 국가 경제에 큰 피해가 되고 있다는 분석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필리핀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기사가 나와서요. 이 소식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서 두 뉴스가 워낙 비중이 있는 소식들이라서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네요. 마지막 뉴스는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화산지질연구소가 마yon 화산이 재분화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7시 59분과 8시 5분 두 차례에 걸쳐서 분출이 일어난 건데요. 분출이 시작되기 전에 회색 연기가 300에서 500m가량 피어 올랐던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yon 화산은 좌우가 정확히 대칭이 되는 원뿔 모양의 화산으로 유명하죠. 지난 1월 분화 이후 지난 3월에는 레벨 2로 중간 단계 경계로 조정이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분출을 시작해서 관계 당국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필리핀에는 22개의 활화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마yon 화산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후속 보도가 나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한창 축구 열기가 대단합니다. 바로 매 짝수해에 열리고 있는 스즈키컵 대회 때문인데요. 정식 명칭은 대회 우승 트로피인 스즈키컵 대회라고 부르지만 동남아시아 축구 챔피언십이라고 하는 게 아마 이해하시기에는 더 쉽지 않을까 싶네요. 이 대회에서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4강에 진출을 했는데요. 오는 일요일, 그러니까 12월 2일에 있을 이 4강전의 상대가 바로 필리핀입니다.
아마 TV에서도 중계방송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함께 응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이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